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리뷰는 바로 마술의 정석이라는 렉처입니다. 사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마술의 정석이라는 렉처를 리뷰를 하느냐, 제가 리뷰하는 마술 도구를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야, 박영균, 너는 왜 맨날 렉처노트, 아르카나 그렇게 잘 알려진 애들 것만 리뷰를 하냐? 야, 세상에는 잘 나가는 얘들만 있는 게 아니야. 새로 나오는 그 스타트라는 거기 마술샵도 있는데 그런 데는 왜 리뷰를 안 해주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렉처노트 아르카나의 작품들을 좋아해서도 있었고, 그리고 딱 꽂히는 게 없었어, 스타아트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제 리뷰만 보시는 분들은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야, 잠깐만, 야, 스타아트가 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이 스타아트라는 곳이 어떤 플랫폼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타아트라는 곳은 말이죠, 이거 언제였지? 19년도? 20년도? 그때쯤에 이제 나온 스타트업입니다. 렉처노트가 2011년인가 12년인가부터 시작했고, 아르카나가 1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신생 기업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여기도 이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뭐 온라인 마술샵, 아니면은 여기서도 자체적으로 마술 강의들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스타트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별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이제 개인이 제작한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해 두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게 렉처노트나 아르카나에 비해서 뭔가 개인의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럼 스타트에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유명한 게 뭐가 있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실까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우선 제일 최근에 나온 게 자비스가 있습니다. 자비스는 이제 아이폰을 이용해가지고 서영진 마술사님이 렉처를 내셨죠. 내가 저거 리뷰 안 한 이유는 단 하나였어. 내가 아이폰을 안 써. 근데 이제 평은 진짜 좋더라고, 또 자비스가. 그리고 또 오롯이라는 렉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렉처노트나 아르카나의 납품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도 이제 업로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또 렉처인데, 이제 임성진 마술사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야의 숨은 고수죠. 이제 그분이 또 이제 렉처를 내주셔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사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버스킹 AZ라고 정윤호 마술사님하고 서긴철 마술사님이 이렇게 버스킹 경력에 어마어마하신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버스킹 관련해가지고 어떤 실전 꿀팁들 그런 거를 이제 많이 공유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것도 구매를 했어요. 이제 아직 볼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여기 나온 이제 렉처들, 스타트에서 자체적으로 나온 렉처들도 제가 추후에 조금씩 기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선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저 개인 강의 플랫폼에 대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개인이 제작하는 강의라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유명한 사람들만 좋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좋은 생각을 많이 한 사람들은 유명해지기는 하는데, 근데 그냥 내가 우연히 떠오른 생각이지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이 제작한 강의가 점점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어떤 제한이 없이 뭐 복잡한 절차를 거치거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렉처노트나 아르카나에 강의를 투고하고 싶다고, 거기에다가 강의를 여러분들이 업로드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봐. 벌써부터 머리가 좀 아프지 않아요? 나는 그걸 조금 더 편하게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마술계의 컨텐츠는 난 개인적으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다고 생각해. 일단 그 중에서도 좋은 컨텐츠와 나쁜 컨텐츠가 나뉘고, 사람들이 좋은 마술과 나쁜 마술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좋은 마술들이 자연스럽게 시장 논리에 의해 살아남으면서 전체적인 마술계, 한국 마술계가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 내 생각에 우리나라에서는 마술 하면은 원서에 조금 의존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컨텐츠가 많아지면 뭔가 이제 나중에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마술 강의만 보고 뭔가 엄청난 업적을 이뤄내신 분들도 생기지 않을까, 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 이런 개인 제작 강의는 정말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도 누구나 스마트폰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나 영상 편집 할 수 있어요. 그 유튜브에 치면은 일주일이면 배워. 그렇다 보니까 진짜 이제는 뭔가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거죠. 훨씬 개인이 자유롭게 강의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스타트가 아마 그 부분을 차별점으로 두고 어떤 개인 강의 플랫폼이라는 거를 앞세운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개인 제작 강의들을 제가 한번 쫙 봤어요. 스타트에 어떤 강의들이 있나, 최대한 이름이 없는 사람들의 강의를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제 눈길을 끈 제목이 하나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바로 마술의 정석이라는 강의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 이름부터가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매지컬 미니멈. 너무 이름을 잘 지었어. 그래서 이 마술의 정석이라는 강의 별점도 보면 4개예요. 4개. 야, 마술의 정석? 저는 항상 마술의 기본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기본서라고 생각했던 책들은 카드 마술의 왕도는 너무 옛날 책이고, 솔직히 카드 컬리지는 한정판이야. 구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마술을 하고 싶은데 한 권으로 뭔가를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마술의 정석이라는 렉처 이름이 딱 들어온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구매를 해서 봤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 전에 트레일러에 대해서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술의 정석이 트레일러를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영상의 전부더라고요. 이때 알았어야 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영균아. 그러니까 이게 그립부터 셔플 등 초보자만을 위한 최적의, 이게 여러분 그냥 이 컷 3개가 전부여서 트레일러에 배경음악을 깔고 컷 3개가 딴딴딴 넘어가면 끝이었어. 이게 여기서 좀 다양한 생각을 했죠. 나도 유튜브 영상 저렇게 만들까? 개쩌는데? 야, 저렇게 하면은 나도 1일 1영상 개꿀인데? 진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트레일러가 뭐가 중요해? 물론 여러분, 트레일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알고 싶은 정보는 하나도 못 알았죠. 영상은 누가 찍었는지, 이 영상을 찍은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죠. 알 수가 없죠. 또 영상은 어떤 구도로 찍혀 있는지 알 수 없죠. 내가 이걸 구매하면 뭘 얻을지 글씨로 적혀 있긴 하지만은 뭔가 좀 그래, 이런 기술을 배울 수 있구나, 저런 어떤 마술들을 배울 수 있구나,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전혀 알 수가 없죠. 왜 이렇게까지 트레일러에서 정보를 공개하기를 꺼렸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방금은 조금 농담으로 얘기를 한 게 있으니까 트레일러는 이것보단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게 여러분, 스무스 프로덕션, 아르카나, 렉처노트, 거기가 돈이 썩어 나서 트레일러를 그렇게 공들여 찍는 게 아니에요. 트레일러의 역할은 뭐냐? 트레일러의 역할은 제 생각에 본편을 구매했을 때 내가 뭘 얻을 수 있을지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조금 하는 것 같아. 이런 녹화 강의는 제품이잖아요. 제품. 여러분들이 시리얼을 사려고 해요. 콤프로스트를 살까, 오레오 오즈를 살까, 아몬드 시리얼을 살까.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몰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그걸 뭘 믿고 사야 되냐는 거죠. 마술이 더더욱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트레일러가 굉장히 아쉬웠다. 트레일러라기에는 뭔가 좀 부실하지 않았나 싶었고요.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 개인 제작 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세요. 야, 박영균, 혼자 만들었는데 저 정도면 잘한 거지. 아르카나 그 직원들 다 달라붙어서 만들고, 렉처노트 직원들 다 달라붙어서 만들고, 걔네들은 장비도 좋은 걸 써, 사람도 많아, 편집도 여러 명이서 막 해. 그거랑 1인이 제작하는 거랑 비교를 하면 안 되지 않냐?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실까봐 개인 제작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수할 만한 부분이, 우리가 감안하고 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장비가 일단 좋은 걸 쓸 수가 없겠죠. 화질이나 음질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하고 봐야 돼요. 저는 실제로 그런 걸 감안을 하고 지금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편집 기술에서도 여러분들 화려한 거 기대하면 안 돼. 편집이 화려한 렉처가 뭐가 있죠, 근데? 물론 마술 렉처에 편집이 화려한 게 들어가나 싶기는 한데, 뭐가 있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편집 기술 역시 좀 기초적인 느낌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또 고려해야 되는 거는 촬영, 감독, 편집, 출연, 이 모든 걸 다 혼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내가 뭔가를 찍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PH님 트레일러 보면은 카메라가 아주 그냥 카메라 워크가 현란하잖아, 아주 그냥. 근데 그런 건 힘들다는 거지. 1인 제작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감안하시고 이제 리뷰를 봐주셔야 된다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마술의 정석 소감만 간단하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3시간 30분이 너무 길었어. 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나 웬만하면 렉처 보고 힘들다는 생각 잘 안 하거든. 저는 여러분 5시간 30분짜리 아르카나 라이브, 이명준 마술사님 라이브 거기 가가지고 앉아서 정자세로 계속 듣던 사람이에요. 근데 3시간 30분을 못 버티겠더라 내가. 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게 과연 초보자를 위한 강의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강의가 과연 초보자를 위한 강의인가? 초보자를 위한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말하면은 야 너는 뭐 왜 이렇게 사람이 꼬였냐? 3시간 30분은 당연히 길어. 야 엔드게임도 엔드게임이니까 그 3시간 넘게 막 그러기 있는 거지. 원래 3시간 30분은 그 보면은 원래 길어.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영상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영상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용이 필요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형식이 필요해요. 내용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르쳐주고 싶은 마술이라든지 굳이 뭐 영상 강의가 아니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리뷰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마술 영상을 찍고 있다? 그러면 무슨 마술을 할지가 이제 이 내용에 해당하는 거겠죠. 근데 내용만으로 영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포장해줄 형식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형식은 크게 또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영상을 우리가 시청각 자료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각적인 요소가 있고 청각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영상에 대한 분석을 조금 해볼 텐데 형식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내용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가볼게요. 우선 형식입니다. 왜 박영규는 3시간 30분이 지루했을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요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동일한 구도가 반복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극단적인 손캠이라고 부르거든요. 영상 속에 상반신도 아니고 팔도 아니고 손목까지만 나오는 그런 구도를 저는 극단적인 손캠이라고 부릅니다. 계속 3시간 반 동안 그 구도로 촬영이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화면이 변화가 없어. 화면이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느 장면을 봐도 그냥 다 그 화면인 거야. 물론 말하는 내용은 달라지고 있겠죠. 거기서 뭘 얘기하고 달라지고 있겠지. 하지만 일단 거기서 지루함을 느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마술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정말 좋은 게 카메라로 촬영하신 것 같았어요.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에서 촬영을 할 때 이 카메라의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을 해줍니다. 그걸 이제 뭐 노출값이라고 뭐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걸 자동으로 해요. 얘들이 생각했을 때 화면이 너무 어둡다 싶으면은 밝기를 일부러 쭉 높여주고 너무 밝은데 싶으면은 밝기를 쫙 낮춰준단 말이야. 근데 이제 마술하시는 분들이 정말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검은 패드를 많이 쓰잖아요. 지금 나도 검은 패드 되게 많고 검은 패드를 카메라는 어둡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검은 패드가 있을 때 카메라는 자동으로 노출값을 높여요. 밝아져. 그럼 영상이 왜? 카메라가 봤을 때 지금 졸라 어둡거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카드가 밝아. 너무 밝아서 안 보여. 이제 그러다가 이 검은 패드를 우리가 뭔가 스프레드를 하거나 내 손이 나오거나 해서 가려져요. 그러면 영상이 갑자기 전체가 어두워집니다. 검은 패드를 사용해서 영상을 찍을 때 여러분들 밝기는 무조건 고정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건 이제 검색하시면 되고. 어쨌든 자동으로 밝기를 해놓고 마술 영상 찍으면 그래서 되게 힘들거든요. 이런 거 하나 꿀팁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정말 제가 이해가 정말 안 가는 부분인데 좌우 반전이 영상이 돼 있더라고요. 좌우 반전을 왜 해놨는지 사실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다음에 맨 처음에 왼손잡이 분이신가 했어. 왼손잡이면은 뭐 오른손으로 메카닉 그립 잡고 막 그런 사람들 많아요. 다윈오티즈도 왼손잡이야. 그럴 수 있지. 근데 보니까 카드 앞면이 아예 다르네? 인덱스가 여기에 있어야 돼. 여기 있네? 반대에 있네? 의도적으로 좌우 반전을 시켜놓고 촬영을 했다기에는 메리트가 없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좌우 반전에 메리트가 뭐가 있지? 잘 모르겠어요. 좌우 반전은 여러분 진짜 버튼 2-3개 누르면은 그냥 반전돼. 이거 진짜 어려운 기능 아니야. 이거 심지어 촬영하기 전에 설정 들어가면 있을걸?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어떤 시각적인 내용이 일단 조금 아쉬웠다. 그러면 시각적인 부분만 아쉬웠냐? 청각적인 부분도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또 이제 꿀팁을 드리자면 아까 말했지만 장비가 안 좋으니까 음질은 어쩔 수 없이 나쁘다 이런 표현을 제가 했었죠. 사실 조금 틀린 말이긴 합니다. 음질이라는 거는 마이크가 좋고 나쁘냐 보다는 마이크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마이크를 쓰든지 가까이에서 녹음을 하면은 일단 거의 음질은 높아진대. 물론 이제 마이크의 기본적인 성능이 미치는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정말 음질이 나쁩니다. 이 영상은, 이 어떤 마술의 정석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음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뭐 따로 핸드폰 2개를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녹음을 하든가 뭔가 좀 했어도 좋지 않았을까. 뭐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일 또 큰 문제였던 것 같은데 목소리 톤이 너무 일정하고 반복적이에요. 게다가 BGM도 없어. 그러니까 BGM이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의 BGM은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뭔가 챕터가 넘어갈 때라든가 중간
중간에 효과음처럼 들어가 주면 좋거든. 일정하고 반복적으로 목소리를 얘기하면 여러분 지루해요. 그거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용이랑 별개로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과 수업을 못하는 선생님 비교해보면은 확 차이가 나요. 수업 잘하시는 분들은 말하는 게 리듬감이 있고 박자가 있어. 그래서 뭔가 좀 쫄깃쫄깃해 말하는 게. 근데 이제 지루한 강의는 보통 여기 몇 페이지에는 뭐가 있고요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이제 마술의 정석은 그 후자에 가까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지금까지는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야, 박영균, 내용만 좋으면 된 거 아니야? 내용만 좋으면 됐지 뭘 더 바라고 앉아있어? 야,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러면 그 선생님 수업 잘 듣지 그랬어. 야, 그러면 그 교수님 수업은 왜 안 들었어? 내용만 좋으면 되는데. 야, 그 선생님들 시험 통과하고 대단하신 분들이야. 교수님들은 얼마나 더 대단해. 내용만 좋으면 다 끝나냐? 그게 아니야. 형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오인을 하는데 막 우리 사람 볼 때도 사람은 외면보다는 내면이 중요하지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둘 다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용이 아무리 알차도 그거를 담고 있는 상자가 그냥 되게 허름한 상자면은 아무도 그걸 열어보지 않을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해. 게다가 이게 제품이잖아. 제품을 사람들이 구매해서 기대하는 바에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고. 형식도 있지 당연히. 그 형식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만 좋으면 된 거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제 형식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근데 물론 오케이 하지만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형식이 아쉬운 거 어쩔 수 없지. 그러면은 이 내용 자체만을 보고 내가 사야겠다. 그럼 내용이 엄청 알차게 70여 가지의 기술과 마술이 3시간 30분 동안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냐?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몇 개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원래 리뷰할 때 사적인 감정이 잘 안 들어가는데 화가 났거든? 일단 제일 먼저 숙련도가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만 강의를 찍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강의를 잘하는 능력과 마술을 잘하는 능력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잘 가르치시는 분들은 마술도 보통 잘하시더라 라는 게 저의 이제 어떤 경험적인 답변이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숙련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생기는 일이, 예를 들어서 올람 서틀티라는 기술이 있어요. 여러분, 올람 서틀티, 이 기술의 핵심은 박자예요. 양손이 정확하게 똑같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어떤 현상을, 그런 효과를 가져다주는 기술이거든, 올람 서틀티. 근데 강의하시는 사람, 제작자 본인이 올람 서틀티에 대한 숙련도가 부족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그냥 가르치는 거야. 또 이제 애쉬어 트위스트라는 마술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과정에서는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야, 어쩔 수가 없으면 원래 그거 마술을 하는 사람은 그냥 소리 내면서 하는 거야? 뭐 더 있어야지. 그걸 어쩔 수 없다 하고 넘어가면 어떡해. 수학 선생님이 수학 가르치다가 얘들아 여기서 미적분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외워. 그렇게 하면 그게 되냐고. 그게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직무유기 아니야 선생님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숙련도가 그래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아쉬웠다. 여기까지면 내가 이제 좀 오케이입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야. 그래, 숙련도야 차차 쌓아 나가면 되고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근데 일단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사실은 이 기술은 누가 먼저 만든 기술인데 크레딧을 잘못 표시하셨군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에키보크랑 멀티플 아웃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나 진짜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 한 3번 다시 봤어. 그래서 에키보크를 설명한다 해가지고 나는 당연히 에키보크 하면 나오는 그런 얘기 있잖아. 설명하는 걸 보니까 멀티플 아웃이야 이거는. 아니 그거는 진짜 여러분 구글 검색 한 번이면 돼. 진짜로. 근데 그걸 그냥 실었어요. 자, 오케이. 두 번째, 힌두 셔플을 설명하는데 아시안 셔플을 설명합니다. 자, 이거 차이 모르시는 분들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힌두 셔플은 이렇게 섞는 셔플이에요. 아시안 셔플은 이렇게 섞는 거야. 두 개는 달라요. 두 개는 달라. 하나는 이렇게 잡고 하나는 이렇게 잡아요. 아예 달라. 근데 이제 그거를 혼용을 해서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초심자들이 보면 안 되는 렉처가 돼버린 거야. 초심자들이 보고 힌두 셔플 하면 거기선 이렇게 가르쳐 주던데요?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스윙컷이라고 붙여놨는데 야 영균아, 스윙컷을 어떻게 잘못 설명해? 야, 스윙컷은 그거 그냥 이거 아니야, 이거잖아. 야, 이거로 세상에 어떻게 잘못 설명하냐?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자, 죄송합니다. 이거를 스위벨 컷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이거를 스윙 컷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 있어. 이게 스윙 컷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영상에서는 이걸 스위벨 컷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를 스윙 컷이라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바뀌어 있는 거야, 아예. 이거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제쳐놓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일 치명적이었던 세 개. 용어 자체를 헷갈리게 설명하는 거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그래. 잘못된 정보 고치면 되지. 자, 그러면은 그거 말고 그래, 에키보크, 힌두셔플, 스윙크 그런 거 말고 다른 부분에서 설명은 충분하게 있냐? 또 근데 그것도 아니야. 이게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 제가 여러분 3시간 30분의 분량을 보고 기대했던 거는 좀 정말 어떻게 디테일한 설명을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가격이 있잖아. 2만원이면은 여러분 가격이 꽤 높거든? 그 꽤 높은 가격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설명이었어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감상을 전달해 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예시를 그냥 몇 가지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이신 분들이 아마 많이 마술을 하시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사요. 뭐 수학의 정석, 이름도 비슷하네. 수학의 정석을 사. 그럼 뭘 기대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수학적인 지식을 막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은 수학적인 어떤 경험치가 올라가는 걸 기대를 해요. 그런데 마술의 정석은 제가 딱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이거는 수학의 정석이 아니라 수학의 정석을 보고 푼 문제풀이 노트를 판매한 기분이었어. 이해돼요, 여러분? 당근마켓에서 여러분들이 수학의 정석을 팝니다 해가지고 샀는데, 정작 온 거는 그 사람이 수학의 정석을 보면서 1번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건 이렇게 풀고 답은 이거구나, 1번이구나, 이게 온 느낌이었어. 이해되십니까? 문제풀이 노트가 왔다고. 나는 개념 설명을 원했어요. 너의 흔적이 아니라 개념 설명을 원했다고. 자,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쪽 이제 좀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르치는 영상보다는 내가 알고 있다는 거를 기록해놓는 영상에 가까웠어요. 브이로그 느낌? 강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영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그냥 어떻게 했는지만 설명하고 넘어가요. 이 마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끝.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끝. 그러니까 3시간 30분이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은 엄청 양이 방대한 것처럼 보이잖아. 생각해보세요. 엄준영 마술사님 NCM에서 체인지 기술 하나만 1시간 반 했어. 1시간 했어, 1시간. 체인지 기술 하나만 1시간 했다고. 3시간 반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은 거야.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어요. 여러분들 질문이 아까 들어와가지고 답변 드리자면은, 이 영상물은 강의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싶진 않았는데,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나 마술 처음 시작하고 마술 배워보고 싶은데 마술의 정석 이거 좋나요? 이거는 여러분 강의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한 명의 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는 마술을 기록해 놓은 영상물이에요. 되게 극단적인 표현이라 나 너무 미안하긴 하거든? 하지만 그게 사실이야. 절대로 이거는 카드 마술의 왕도랑 비교를 하고 안 돼요. 이건 너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게 사실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물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영상물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바로 편집이에요. 진짜. 여러분, 편집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는 편집이라는 걸 할까요? 제 생각에 좋은 장비로, 좋은 마이크로 그냥 찍잖아. 그러면 편집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나는. 편집은 내 생각에는 장비의 차이를 극복하는 아주 좋은 수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집에서 한 일주일만 공부하면은 누구나 편집을 통해서 내가 가진 영상의 장점은 키우고 단점은 없애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편집이잖아. 아무튼 그래서 편집이라는 거는 시간을 들이면, 노력을 하면은 더 나은 강의를 만들 수 있어요. 더 나은 영상을 만들 수 있어. 이거는 정말 100%입니다. 시간을 많이 들일수록 좋은 영상이 나와요. 이건 진짜 사실이야. 내가 오랫동안 편집을 하잖아? 그러면 더 잘 나와. 더 예쁜 영상이 나와. 편집은 그만큼 어떤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편집을 이상하게 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편집했어야 되는 부분을 그대로 남겨놨어. 근데 어떤 부분은 편집을 하면 안 되는데 편집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겠어. 자, 아무튼 그래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은 연출이 여러분 중간에 끊겨 있습니다. 커팅 뒤 에이시스라는 마술을 하는데 내가 이거 여러분들이 안 믿을까봐 내가 시간도 적어놨어. 2시간 35분 14초 커팅 뒤 에이시스 연출하는데 에이스 중간에 넣고 섞다가 끊겨요. 그게 그냥 올라와서 버젓이 연출만 끊겼냐? 그리고 나서 커팅 뒤 에이시스 강의하거든요. 2시간 44분 15초에 강의도 끊겨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고요 하다가 끝나 그냥. 근데 이런 경우는 내가 살다 처음 봐요. 진짜 진짜 야,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별로인 강의를 봤어도 적어도 말은 끝까지 했거든. 여러분, 진짜 사람들이 싫어하는 첫 번째는 말을 하다가 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 그래 얘가 편집을 너무 열심히 했을 수도 있지. 그러다 보니까 실수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어쩌다가 잘려나갔을 수도 있지. 야 3시간 반 검수하기도 힘들잖아. 근데 그렇다기엔 편집해야 마땅한 부분은 다 살려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말 잘라야 돼. 그걸 왜 몰라요? 당신이 강의를 당신이라고 하면 안 되지. 제작하신 분이 강의를 찍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알아야지. 몰랐어, 확인했어, 그럼 저 말은 잘랐어야지 본편에서는. 그리고 실수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연출하다가 실수 누구나 할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지. 어떻게 모든 사람이 완벽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실수했어, 잘라야죠. 재촬영을 해서 잘라야죠. 근데 방금은 실수했네요 하고 넘어가. 그런 건 편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막 어려운 편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과정을 하려고 여러분들이 뭐 월에 막 43,000원짜리 뭘 해야 돼, 그런 거 아니야 진짜. 그리고 또 이제 마킹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마킹의 카메라로는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넘어가면 안 되지. 편집을 해서 여기 마킹이 뭐가 있는지 이미지를 띄워줘야지. 안 그러면 왜 넣었어? 마킹을 왜 넣었어? 마킹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넣은 거잖아, 커리큘럼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편집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제 유튜브 편집을 하는데 들어가는 편집 기술은 진짜 딱 일주일이면 배워요. 일주일 내내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야. 하루에 1시간씩만 유튜브에서 영상 편집 배우기 쳐가지고 배우면은 내가 지금 유튜브 편집에 들이는 그 정도 기술은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편집에 공을 들이지 않았다는 건 그 생각하는 거지. 이거는 게으름이거나 아니면 소비자들을 얕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여기까지 제가 어떤 마술의 정석의 강의에 대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봤는데, 하고 나니까 의문점들이 몇 가지가 좀 생기더라고요. 왜 이랬을까? 그래서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체 왜 제작하신 분은 문제가 있는 강의 영상을 그대로 스타트에 투고를 했을까? 이런 의문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이 영상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아무리 1인 제작임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여기 제가 내린 답변이 있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 추측입니다. 이 정도 퀄리티여도 살 사람들은 사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번엔 내가 정말 별로였지, 미안해, 근데 나 다음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게, 이런 의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야 이런 거 써놓으면 안 되는데, 야 가려, 야 뭐 어떻게 못 가리냐, 야 이거 PPT 누가 만들었어, 야 이거 내가 혼낼게, 야 PPT 만든 사람 내가 진짜 따끔하게 혼낼게요, 야 진짜 미안하다. 야 그래도 누가 사던데? 야 그거 2만원이면은 그 치킨이 한 마리인데, 야 그래도 누가 사던데? 그러진 않았겠지. 근데 혹시나 이런 생각을 했다면은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야, 진짜 이거는. 그래서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던 와중에 이제 그 제작자분께서 저한테 개인톡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이거 허락 받고 가지고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영규님, 유튜브에서 마술의 정석을 리뷰한다는 공지를 봤어요. 구매해주시고 리뷰까지 해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쩌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셨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다만 이 강의가 4, 5년 전 중학생 때 만든 강의다 보니 지금의 제가 보기에도 흑역사라고 생각될 정도로 퀄리티가 낮고 디테일 등이 심하게 부족하더라고요. 아예 처음부터 작업하기 위해 전에 영규님께 책으로 만드는 과정도 피드백 받았던 적이 있고, 네 실제로 한번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어떤 이런 거 보여주면서 제 의견, 제 감상 정도만, 제가 막 엄청 그 개입을 해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 건 아니고요. 그냥 감상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언젠가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 이 강의를 다시 내고 싶다고 생각해서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고민 중입니다. 공지에서도 충격적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마 많이 혹평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도 마땅한 강의라고 생각하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혹시 새로 강의를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도 리뷰할 때 같이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도 부족하게 마술사 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많은 시간이 지난 후 입문자를 위한 강의를 새로 만들고 싶다고 언제나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이 카톡을 받고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이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분이 굉장히 막 강의를 많이 내시고 계시더라고요. 활동을 많이 활발하게 하고 계시더라고. 뭐 개인 사이트도 운영을 하고 계시던데, 정말 그래서 와, 실행력이 엄청나신 분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죠. 근데 이 답장을 받고 여러분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는 정말 이상했어. 그래서 전 저거 보고 이런 말이 하고 싶었어요. 일단 여러분, 마술 컨텐츠의 특성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뭐 모든 컨텐츠가 그렇지만 마술은 더더욱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뭐 여러분들이 무슨 기믹 카드를 사려고 하는데 그 기믹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런 거 알려주고 사는 거 없잖아. 뭐 여러분들이 마술을 배우려고 갔는데 트레일러에서부터 다 알려주고 들어가는 강의 없잖아. 마술 컨텐츠의 특성은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때 뭘 믿고 사죠? 여러분들 소비자 입장으로 여러분들은 판매자의 뭘 믿고 사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판매자의 어떤 신뢰도와 평판을 보고 산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 항상 이 사람은 좋은 강의를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 강의는 믿고 살만해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렉처노트, 아르카나, PH, 아니면 여기 적진 않았지만 스무스 프로덕션도 나름의 인지도나 퀄리티나 이런 게 보장이 돼 있잖아. 마술 컨텐츠는 더더욱 하나하나의 컨텐츠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컨텐츠를 준비할 때 그 다음은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번에 이미지를 엄청 망쳤어. 그러면 사람들은 그 이미지로 이걸 기억해요. 야, 얘가 지금은 별로여도 내년에, 내후년에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해줘서 다음에 또 사는 소비자 없습니다. 이건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없어요. 야, 얘 저번에 한 거 보니까 되게 별로더라, 안 사야 되겠다 하고 넘어가. 이거는 1인 제작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건 대기업도 그래. 큰 회사도 한번 불매운동 들어가면 타격 크게 받잖아.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신뢰도라는 게, 평판이라는 게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카톡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음엔 어떻게 하면 새로운 강의를, 왜 새로운 강의를 걱정하고 계신 거죠? 지금 걱정해야 될 건 새로운 강의가 아니에요, 제작자분. 지금 제일 걱정하시는 거는 지금 이 마술의 정석이라는 강의 자체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본인이 별로라는 걸 알고 흑역사라고 생각하는데도 이거를 판매하기로 결정하셨는지가 의문이에요. 이거는 난 정말로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판매하는 컨텐츠가 있다? 내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도 그걸 버젓이 다른 사람한테 판매한다? 난 그거는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마인드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건 진짜 소비자 기만행위야. 일단 내가 낸 제품에 대해서는 나는 적어도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다 해야 돼. 돈 받고 파는 건데 당연하지.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마술의 정석 전액 환불하고 사람들한테, 그리고 스타트에서 내리세요. 그거 이제 첫 번째. 근데 그러기에는 이미 그거 돈 너무 많이 나갔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리마스터 해야지. 언제? 지금 당장 해야지. 지금 당장 리마스터 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제작자분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제품을 내셔도 이 꼬리표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 꼬리표가 떼어지지 않아요. 야, 얘는 그때 보니까 겁나 별로더라. 거기서 아마 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거 사면은 그때보다 훨씬 더 나은 걸 드릴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죠. 그거는 안 된다고. 다음은 없어요. 이대로 두면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작자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그런 새로운 도전이나 이런 거는 정말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모든 시도는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 사실 이렇게 제품으로 낸다는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떤 실행력이잖아. 이걸 실행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제가 어떻게 정말 응원하고 싶어요. 이분의 어떤 의지가 확실히 느껴지거든. 근데 그런 모든 도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책임을 회사와 나눠서 받아요. 어떨 때는 회사가 대신 그 책임을 받을 때도 있어. 근데 개인이 브랜드를 가꾸고 싶으면은 내가 내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내가 모두 책임을 져야 됩니다. 흑역사라고 생각하는 제품을 왜 아직까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의문점은 하나가 더 있어요. 대체 스타트는 왜 분명히 문제가 있는 영상을 그대로 판매를 했을까? 이것도 제가 그냥 감히 추측을 해봤습니다. 야, 어차피 강의가 별로여도 욕은 제작자가 먹겠지.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그냥 파는 장소만 마련해 준 건데 뭐.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검수를 안 한 거지. 아니면 검수를 했는데도 그냥 넘어갔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어떤 퀄리티의 영상이든 좋은 영상이든 나쁜 영상이든 우리는 규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해. 자유롭게 누구나 자기의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곳을 우리가 꿈꾸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근데 이건 스타트 이미지에 절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자, 이유를 제가 되게 여러 개를 적어왔는데, 일단 스타트 자체 제작 강의가 개인 제작 강의랑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비스, 오롯, 버스킹 AZ 그뿐만 아니라 그냥 뭐 로코모토라든가 그런 스타트 자체 제작되는 강의들도 개인 제작 강의와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전체의 평판은 하나예요. 여기 중에서 내가 하나를 사봤는데 되게 별로였어.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이 나머지에 대해서도 기대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스타트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오히려 제작자보다 더 큰 타격을 입어요. 제작자는 이 강의 하나만 손해를 봤는데 스타트는 자기가 앞으로 자체 제작해 나갈 그 모든 강의의 평판을 깎아먹는 게 되거든.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평판이 깎이기 때문에 스타트라는 스트리밍 강의 제작하는 그 이미지도 깎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스타트에서 물건을 안 사게 되겠죠. 제품을 구매를 안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더 이상 스타트에 물건을 올리면은 사람들이 팔린다고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야, 거기 올려도 사람들이 별로 안 사더라. 그러면 스타트는 사람들이 찾지 않게 돼요. 물론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지. 그러진 않겠지. 좋은 컨텐츠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없이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자체적인 품질 관리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애초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자, 너네 알아서 놀아 이런 시스템 아니잖아. 약간 대형마트, 백화점 같은 분위기인 거잖아. 각자가 입점을 해가지고 여기서 판매를 할 수 있지만 뭘 파는 건 너네 자유야 이잖아. 근데 거기서 결국 평판이 깎이는 거는 브랜드 자체라고. 그 백화점 평판이 깎이는 거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체적인 품질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규제를 하면 안 되겠다. 나의 신념이다 이건. 난 진짜 이 신념을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아예 카테고리를 새로 구분을 하셔서 분명하게 공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올라오는 강의들은 개인이 제작해서 업로드한 강의이며 스타트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를 선을 그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스타트 브랜드만 깎여요. 진짜로 평판만 계속 깎여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제가 종합적으로 이번 강의나 이런 걸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 기본서는 정말 만들기 어려워요. 누구를 가르쳐본 사람들은 100% 공감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교 2등 공부 진짜 잘하는 얘를 가르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전교 꼴등 난 진짜 공부랑 담을 쌓았어 그런 애를 가르치는 게 더 쉬울까요? 당연하겠지만 공부를 잘하는 애들한테 가르쳐주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면 얘는 이미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 기반에서 얘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나 얘가 모르던 부분을 하나를 알려주면 나머지를 타타타닥 이어가지고 자기가 이해를 하거든.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근데 아예 처음부터 공부를 담쌓은 학생에게 가르치려면은 야, 덧셈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야 뺀다는 거 야 잠깐만 야 뺄셈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곱셈 나 구구단 어떻게 해? 나 못 외웠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서가 어려운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기본서가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뉴비들을 위한 기본서는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난 개인적으로 뉴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새로 마술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 그거는 뭐 산업이 발전하고 그런 걸 떠나서 마술하는 거 되게 재밌어요. 마술하는 거 진짜 좋은 취미 생활이거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뉴비를 붙잡을까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들에게 마술의 즐거움을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술을 리뷰하면서, 또 다른 분들은 마술 강의를 찍으면서, 또 어떤 분들은 훌륭한 마술 연출을 통해서 마술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뉴비들을 영입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강의를 만드는 사람들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마술을 진짜로 좋아해서 배워보고 싶은 사람인데 잘못 만들어진 강의를 구매해서 마술을 배웠다? 마술을 그걸 보고 제대로 배울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면 얘는 마술은 어려운 거구나, 정말 어려운 거구나, 또는 마술 뭔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야, 이건 그냥 내가 재능이 없는 건가? 뉴비는 줄어들겠죠. 유튜브 마술 강의에 대해서도 저는 같은 의견을 해요. 가르치는 건 뭐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의 영상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마술을 배우고 싶은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데 잘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잘 가르치지 못하면은 있는 이만 못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1분 안에 마술을 가르치는 게 가능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기술을 여러분들이 가르치려면은 1분 안에는 전혀 못할 것 같거든? 그런 걸 본 사람들은 마술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야 뭐야 마술 결국 이거였어? 이런 생각이 듣게 돼. 난 그거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아. 그거는 뉴비를 더 기르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잠재적으로 마술을 시청할 수 있는 즐거움을 박탈해가는 거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마술이라는 거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오히려 우리들이 깎아먹는 거라고 생각을 해. 아 마술 저거 별로 야 결국 저거 야 저 손 뒤에 숨기는 거야 그냥. 손 뒤에 숨기는 거야. 손 안에 숨기는 거야. 옷에다 숨기는 거야. 그럼에도 여러분 저는 여전히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개인 제작 강의는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컨텐츠는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내가 봤을 때도 불만족인 강의는 남들이 보면은 알아요. 얘가 지금 타협했구나. 얘가 스스로가 타협해서 냈구나.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느냐가 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술계에 컨텐츠가 많아져야 한다. 그런데 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마술계에 좋은 컨텐츠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도서관을 가가지고 책을 아무거나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 나온 좋은 문구 하나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활자화된 실수는 씻어낼 수 없다. 지금까지 리뷰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마술 강의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